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이아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정책과 이슈들을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감시자들을 찾아주신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경남도의회 강민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감시자들 시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평소 네. 참 제가 즐겨 시청하는 방송인데 네. 보통 감시를 받다가 오늘 감시를 하게 되어서 네. 책임을 더 무겁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민국 의원한테 받는 첫 인상은 되게 샤프하시다. 우리 김효근 기자님의 샤프함을 여기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활약 제대로 된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격 감시 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이 영남권 신공항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사실 김해공항 확장론도 있다면서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가볍게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반전이죠, 이거. 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황당했죠. 저도요. 그날 지난번 저희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공항에 문제가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포화 상태가 곧 될 거다. 그런데 김해공항이 확장이 안 된다라는 게 정부 부처의 10년 전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대두가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화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다 타당성이 없으니 다시 원점 김해공항 확장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참 황당하죠. 네. 분명히 안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전에요? 정말 유승민 의원의 말처럼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 저는 네. 지금 이미 김해공항을 이용하기 많이 불편하잖아요. 네. 이미 포화 상태인데 그럼 10년 전에 진작 하지. 왜 지금까지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정치인들이 좀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또 되는 것은 된다고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지구가 아닌 화성에서 남발하는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사실 우리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도 이 공약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다 보면은 20조 원씩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의회의 참 결과가 났지만은 정말 이제 대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또 정치권에서 또 이 후유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이 마음과 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이제 지역 언론사에서 기사가 이제 많이 나갔는데 경남신문에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표 따라 돌고 돌다가 민심을 찍고 불시차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지역민을 갖고 논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역민들이 먼저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정치하는 분들이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이제 바람 잡아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이제 지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표를 가져갔고요. 신공항 건립 약속할 때마다 지역민들도 그게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영남권에 신공항이 지어진다는 네. 것을. 지금 자꾸만 이런 결론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받아들인 허탈감과 그 상실감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영남권 신공항을 두고요. 10년을 넘게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지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과는 나왔지만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자들이 이후 상황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는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요. 도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추격입니다. 저희가 버스 관련 제보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도민분들과 버스기사분들이 제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 시청자께서도 또 연락을 주셨는데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창원 시내버스를 타보고 너무 난폭 운전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 타는 게 너무 무서워서 10km나 되는 출근길을 걸어 다닌다고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공감을 정말 많이 한다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안전버스가 될 때까지 제대로 감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주 감시자들에서는 배차 시간에 쫓겨서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버스 기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한 현직 시내버스 기사님이 직접 저희 감시자들, 제작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화면에 담았거든요. 화면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루 평균 58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경남의 시내버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지 오래. 아찔한 고기 운전을 이어가며 승객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시내버스 난폭 운전. 고질적 병폐인 경남 시내버스의 실태를 집중 감시합니다. 지난주 감시자들 제작진에게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버스기사 일을 하고 있다는 김 씨. 수많은 고민 끝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겠다는데요. 한 2주 동안에 고심도 많이 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는 자식 키우고 내 가정 지키기 위해서 많이 참아왔던 거고 도저히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제대로인 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찾아온 거고. 무려 25년 동안 참아왔다는 이야기. 대체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왜 난폭 운전을 하고 운전을 저리 험악하게 하는 거야. 물론 배차 시간도 맞습니다. 안 맞는 시간은 기정사실인데 거기에 제일 큰 틀은 돈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사들끼리 그런다. 돈 따먹게 하는데 니는 끼어들지 말아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는 그 정도로 심각 안 됩니다. 회사는 오로지 돈 목적만 이용을 해가지고 시민 자체는 머릿속에 없는 거지.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것은 수익을 강요하는 업체의 관행 탓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심지어 수익금이 저조한 기사들은 사무실로 불려가는 일도 잦았다는데요. 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사무실에 다 불려갑니다. 불러도 되게 뭐 어떤 이야기 합니까 되게? 수익금 돈 벌어오라는 소리지. 지적도 당하고 심지어 막말도 듣고 합니다. 저런 사람은 뭐 회사 내 보내야 된다.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없는 시내버스 업체의 부도덕한 관행. 그것은 생각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창원시 시내버스가 각 회사마다 1등에서 8등까지도 공개 다 하고 수익금이 대당 얼마 차이 나는 것도 공개 다 하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1등하고 꼴등하고 얼마 차이 나는 것까지 수익금도 차익금 만원짜리 천원짜리까지도 공개 다 하지. 그러니까 동료들은 다 알지. 꽁땡이네 또 꽁땡이네. 현재 창원 시내버스 업체 9곳이 하나의 노선을 공동으로 배차해 업체 간의 수익 경쟁은 더욱 치열한 상황.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기사들은 도태되고 마는데요. 단순만 20년을 넘게 탔는데 수익금 미달로 인하여 대무기사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지가 지금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대무기사가 뭡니까?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면은 자기 차라는 의미가 없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프거나 쉴 때 비번 날 대신 대타로 그 차를 타주고 그 사람이 정년을 하시거나 회사를 퇴사 시 그 대무기사가 다시 그 차를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속 기사로 근무하며 고정된 시내버스 차량으로 운전해온 김 씨.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금 미달로 인해 대무기사로 발령받게 됐는데요. 전속 기사의 휴무일에 맞춰 근무하는 이들은 정해진 노선과 차량이 없다 보니 운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배차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자기 이름을 찾아서 그 차를 찾아가서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노선이 바뀌니까 한 노선이 아니니까 서민 태워도 뭐 불법 유통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노선을 배정받을지 모를 대무기사들의 운행 스케줄.
때문에 창원 시내 137개의 노선도를 모두 숙지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매일같이 경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회사는 도를 넘는 부당한 요구를 해옵니다. 대모기사는 찾아가도 전화하면 나와야 되는데 오전 오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후가 뭐 25일이 된 사람도 있고 따라서 안 쉬고 한 사람도 있고. 최근까지 A 업체에서 대모기사로 근무했다는 B 씨의 한 달치 근무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30일을 연속 운행했습니다. 결국 무리한 경무에 시달린 끝에 B 씨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대모기사들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달도 안 됐는 데다가 처음 들어왔는데 2차 절차를 막 옮겨 붙이니까 사고도 다반사로 많이 나지. 공교롭게도 KBS 감시자들 취재 중 일어난 사고 모두 대무기사들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대무기사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란 색깔이 전부 대모입니다. 절반 이상인데 그러니까 저같이 떨어진 사람들하고 다 포함된 거지. 이런 순간은 대모가 이게 골치 아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신입 기사에게 배정된다는 대무근무. 하지만 수익금을 적게 낼 경우 전속에서 대무기사로 내몰려 그 숫자는 예상보다 많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 업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 KBS에서 나왔는데요. 버스에서는 대무랑 전속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 157명인데 청룡차가 74개니까 전속이 148명이 돼야 돼요. 인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9명 정도는 안 됐죠. 그리고 실제로 9명이니까. 그렇죠. 대무기사의 고용 기준이 없다 보니 버스 업체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 사이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운행을 뭐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한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많이 못 태울 수 있잖아요. 살아남지를 못하지. 그냥 집에 가야지. 네, 정말 이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저희가 몰랐던 진실들이 나오는지 이제는 뭐 화도 나지만 진짜 신기할 정도로 더 어떤 얘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구조 아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뭐 최근 크게 난 사고 3건이 모두가 대무기사가 낸 사고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버스 업체는 다 거짓말이에요. 네. 네, 지금 다 대무 기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가량 될 것 같은데요. 그 핸드폰 네. 그 색깔만 표를 봐도요. 보니까. 근데 157명 중에 148명 정도가 전속 기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 하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원시 교통국에서 다 눈 감고 있다고 하시는 거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시민들의 발인 정말 시내버스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항상 이 제도의 시스템은 사전 예방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례나 또는 그 행정사무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좀 구체적인 대책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전속 기사라는 말 자체가 좀 어떻게 웃겨요. 이게 그쵸. 그 기사지 왜 전속? 그러니까 대무 기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전속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그 기사 본인이 그 고정된 자기 담당하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이제 전속 기사이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사인데, 근데 저희는 이게 나뉘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탄 버스 아저씨는 다 당연히 전속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대무라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죠. 저는 대무 기사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저도요. 저는 대리 기사는 들어봤지만 대무 기사는 처음 들어본 거죠. 대무면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네. 그런 의미였었는데 문제는 이제 회사가 저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좀 저조한 기사에게 페널티 형식 비슷하게 전속이었던 사람을 대무기사로 이렇게
발령을 내버리시는 거죠. 아까 우리 저 기사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무기사가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버스를 매일 바꿔가면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움직이는 이 노선의 도로 여건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창역의 그 공공노조 공공운수노조 지회장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전체 기사가 100명이면 전속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대무기사가 80여 명이다. 심각한데. 네. 그래서 방송에서 본 것보다 지금 더 그러니까 심각해요. 대무기사에 대한 비율을 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등록은 드네요. 전속 기사라고 예, 올려놓고 해놓고 실제로는 대무기사 업무를 시키기도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노무 관리의 측면 네. 그리고 실제로 페널티 주는 측면 뭐 여러 가지로 악용되고 있는 거죠. 전속 기사는 일일 딱 2교대, 오전 반, 오후 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바꿔가면서 하는데요. 대무기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속 기사가 안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빵꾸 내지 대타를 띄게 되기 때문에 그 오전 반 안 하면 대무기사가 오전 반 해야 되는 거고 오후 반 안 하면 오후 반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근무도 했다가 오후 근무도 했다가 자다가 아까 불려 나가고 회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 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숙지가 돼야 되고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그렇죠.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자기 업무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들어가라 그러면 어쨌든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무기사 아까 그 한 얘기 중에 이 한마디가 그 업체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따먹게 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업체들의 현재 지금 인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사별로 이렇게 분기별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났는지 공개한다는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오히려 그거를 누가 사고를 안 냈나, 누가 안전운전했나 이거를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누가 더 수익을 냈나. 모범한지 표창을 주고 그쵸. 그다음에 휴가를 주고 편의를 더 안전하게 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돈을 더 벌어고 돈을 덜 버는 사람한테 전속에서 대무기사로 자격을 강등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기사들은 회사 시키는 대로 정규직이 되고 싶으니까 무리해서라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런 구조에서 안전한 버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대책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용기를 내셔서 또 진실을 알려주신 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감시자들이 제대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055-280-7372번이나 감시자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